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범죄 건수는 7,6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법원은 몰카 범죄의 실형 선고를 잇따라 내놓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묘해진 수법의 몰카 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화면 보신 것처럼 이 몰카 범죄가 굉장히 좀 날로 이제 많이 증폭되고 있는 사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특히 그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여름철에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그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그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화소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몰카를 찍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첩보 요원들 007 같은 첩보 요원들이나 쓸만한 펜 카메라 저 무슨 이런 펜에 대해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경 카메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몰카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몰카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더욱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건 맞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그 옷을 벗고 있는데 가령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같은데 몰카를 설치해서 그걸 와이파이 같은 전파로 결국 받아서 결국 그 저장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의외인 것은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 그런데도 결국 구두 압축이나 이런 데다가 카메라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가방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장착한다든지 해서 지하철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가 전체 몰카 범죄 한 30%쯤 됩니다. 마치 최첨단의 정보 입력하는 그런 작전 같습니다. 변호사님 매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지하철인데요. 특히 지하철에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지하철에 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알 수도 있죠. 지하철에서 찍을 때. 근데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는데 찍는지 안 찍는지 전혀 안 보이는 카메라들, 뭐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이런 걸로 찍으면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 카메라를 추적할 수 있는 전파 탐지기 같은 게 있지만 사실은 또 뭐 이 지하철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전파 탐지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불안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심각한 거는요.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이걸 돈을 받고 또 판매해서 제 2차 피해가 나는 그런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17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던 그 성인 사이트. 그 소라넷이 이제 지금 폐지됐지만 그 소라넷 안에는 게시판에 몰카를 올리는 그런 게시판도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2차 피해가 뭐냐면 이 몰카를 사고 파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워터파크 몰카 범죄만 하더라도 어떤 남자가 여자를 시켜서 그 여자 탈의실 뭐 이런 데서 찍어와라.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이제 그걸 찍어서 주면 또 이 사람은 그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판 그런 범죄도 있었죠. 그래서 2차 피해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정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날로 정말로 교묘해진 수법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강력 처벌한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처벌은 몰카 범죄는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몰카 범죄가 정말 크게 침해를 하거나 뭐 그 사람의 얼굴을 뭐 이렇게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얼굴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실형 선고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원의 판단도 사실 그때그때 어떤 처벌 기준이 애매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합니다. 몰카 범죄는. 근데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당시 촬영 장소, 네. 그 촬영 방법, 네. 촬영 각도, 네. 그다음에 촬영의 거리, 네네. 그다음에 촬영의 부위 네.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하는데 뭐를 판단하냐면 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촬영했을 때 처벌합니다. 네. 그럼 과연 어느 부분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어느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발현시키는 그런 부분이냐. 이 신체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니스커트를 입은 뭐 허벅지 다리 부분을 찍는다든지 네. 또는 엉덩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위죠. 그런데 크게 전신 사진을 찍는다. 이것은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요새는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전신을 찍어요. 네네. 그래놓고 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만 따로 확대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는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네네. 성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네네. 확대해서 찍은 사람은 처벌되고 네. 그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이 비슷비슷한데 겉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비슷비슷한데 어느 재판부는 유죄, 어느 재판부는 무죄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유무죄의 판단 기준 네. 이것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네. 자, 이 도청을 탐지하는 장치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몰카도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몰카에 대한 그 탐지는 네. 그 레이저를 쏴서 렌즈를 찾는 그런 네. 탐지가 있고 또는 주파수가 나오니까 이 주파수를 확인하는 탐지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주파수 탐지기는 이제 어디서 쓰냐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면 그때는 주파수를 가지고 가서 네. 탐지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공중 밀집 장소나 광장, 네네. 지하철 이런 데는 이 주파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많은 주파수가 그렇죠. 있는 데다가 네네. 또 하나는 여성들이 네네. 주파수 탐지기를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탐지기가 있지만 네. 이렇게 밀집 장소, 광장이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주파수 탐지기로 찾을 수가 없어서 네네. 몰카 범죄를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법원에서도 앞으로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판례도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절실해 보이는 그런 때라고 여겨지는 어떻습니까? 예, 몰카 범죄 이것은 범죄다 이런 네네. 것을 스스로 인식해서 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좀 듣는 네네.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피해자도 몰카 범죄가 없는가를 참 조심해서 네네. 경계해야 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네. 그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네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의 경우에도 네네. 몰카 범죄가 주변에 있는 건 아닌지 네. 한번 보고 만약에 그걸 봤을 때는 나서서 제지하고 네네. 또 신고하는 네. 그런 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네. 보는 것이죠. 네, 정말 시민의식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